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케빈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웃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케빈 하면 제 인생 미드 중 하나인 케빈은 12살의 케빈이 생각났고, 그러고 보니 나홀로 집에 케빈도 있네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피너츠, 네, 스누피 만화 맞습니다. 피너츠의 찰리 브라운도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피너츠에서 찰리 브라운은 투수인데요. 찰리 브라운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패스트볼, 커브, 드랍볼, 너클볼을 던진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가지 종류의 스트레이트볼을 한가운데로만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홈런만 맞았죠. 하지만 찰리 브라운과 달리 케빈 브라운은 실로 무시무시한 투수였습니다. 제가 메이저리그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가장 경악했던 공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랜디 존슨의 포심, 존 스몰츠의 슬라이더,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체인지업보다도 케빈 브라운의 싱커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특히 화면에서 정말 엄청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케빈 브라운은 조지아주 출신인데요. 고등학교 때는 철저한 무명이었습니다. 이에 브라운은 성적을 통해 조지아 공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다음 야구팀을 찾아가 입단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제이슨 베리텍, 노마 가르시아파라, 마크 테세이라, 맷 위터스가 조지아 테크 출신이죠. 브라운은 고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로 유명했는데요. 덕분에 직각 어깨를 가지게 됐습니다. 3년 후인 1986년 브라운은 텍사스의 전체 4순위 지명을 받는데요. 3순위 샌프란시스코가 뽑은 선수는 맷 윌리엄스였습니다. 브라운은 애틀란타로 가고 싶었지만 애틀란타의 지명권은 5순위였습니다. 브라운은 드래프트를 받은 해 9월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5이닝 2실점 승리를 따내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 풀타임 활약을 시작합니다. 브라운은 1992년 21승을 거둠으로써 명예전당 투수인 1974년 퍼거슨 젠킨스 이후 처음으로 20승에 성공한 텍사스 투수가 됩니다. 하지만 1994년 부진 후 FA가 됐고 파업까지 겹쳐 볼티모어와 1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996년 플로리다와 3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질주가 시작되죠. 1996년 233이닝을 던진 브라운은 평균 자책점 1.89와 승리 기여도 7.9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싸이 영상은 253이닝과 함께 평균 자책점 2.94와 승리 기여도 7.4를 기록한 존 스몰츠가 가져가는데요. 스몰츠는 평균 자책점이 브라운보다 1.05 높았지만 20이닝과 117개 삼진을 더 기록했고 무엇보다도 브라운이 17승인 반면 스몰츠는 24승이었습니다. 1위표는 스몰츠가 26장, 브라운이 2장이었는데 지금이라면 더 재밌는 대결이 됐을 겁니다. 1997년에는 못 맞는 공 때문에 퍼펙트 게임이 노히트 노런으로 바뀐 브라운은 NLCS에서 애틀란타를 만납니다. 그리고 1차전 그렉 매덕스, 6차전 톰 글래빈과의 대결을 모두 승리합니다. 플로리다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큰 기여를 한 브라운은 플로리다의 해체쇼를 통해 1998년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됩니다. 저에게 충격을 안겨준 브라운의 모습은 바로 1998년이었습니다. 그럼 브라운이 어떤 투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운은 193cm의 장신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직각 어깨와 함께 비정상적으로 긴 팔을 가지고 있어 윙스팬이 다른 투수들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이에 공을 더 끌고 나와 던질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살짝 노모 느낌이 나는 트위스트 동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빈 브라운의 1998년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브라운이 던지는 90마일 중반의 싱킹 패스트볼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종 중 하나다. 특히 그의 싱커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좌우로 흔들리는 등 엄청난 무브먼트가 있다. 브라운의 싱커는 홈런은커녕 플라이볼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그전까지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졌던 브라운은 1998년 스플리터를 배웠고 이는 그에게 위력적인 레퍼토리로 추가됐다. 1998년 샌디에고의 투수 코치는 데이브 스튜어트였는데요. 1986년 29세 시즌까지 통산 39승이었던 스튜어트는 1987년 스플리터 장착 후 그의 20승을 거두는 등 30세 시즌 이후 129승을 올리고 은퇴한 스플리터 전문가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시기 팍스 스포츠 팀 맥카버 해설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케빈 브라운은 최고의 하드싱커, 헤비싱커를 던지는데 타자 입장에서는 구속도 구속이지만 무브먼트가 더 큰 문제다. 타자에게는 마치 스플리터처럼 보이는 그의 싱커는 당대 최고라 할 수 있다. 공을 퍼올리기가 대단히 어려우며 우타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준다. 심판들이 낮은 공을 더 잘 잡아주는 내셔널리그 이적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브라운이 던지는 엄청난 무브먼트의 싱커는 타자들의 손목에 마치 볼링공을 치는 듯한 충격을 가져다 줬는데요. 브라운의 싱커는 살인 싱커, 의역하면 사람 잡는 싱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 포수로 브라운과 친구이자 브라운이 부상을 당했을 때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라고 추천해 줌으로써 브라운이 미첼 리포트에 들어가게 만든 폴 로두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운의 공은 잡기도 어려울 정도다. 가끔씩 마운드에 올라가 때려주고 싶다. 95, 96마일 공이 요동치며 들어온다. 90, 91마일 스플리터의 움직임은 더 믿을 수 없다. 또한 정상급 슬라이더까지 그는 무기가 너무 많다. 심지어 브라운은 싱커의 구속 조절도 자유자재로 함으로써 체인지업 없이도 체인지업의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1998년 브라운은 스플리터 장착 외에도 한 가지 변화를 더 시도합니다. 포심의 비중을 늘린 거였습니다. 싱커 투수가 하이패스볼까지 던지게 되자 타자들은 브라운의 높낮이 피칭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심지어 브라운은 결정적인 순간 우타자를 상대로 팔을 로우 3쿼터에 가까운 사이드암으로 낮춰 슬라이더와 싱커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스토프, 디셉션, 익스펜션이 모두 좋은 투수가 그런 트릭까지 쓰니 타자들은 미칠 노릇이었죠. 1998년 자신의 피칭을 완성한 브라운은 샌디에고를 포스트 시즌으로 이끕니다. 가을 활약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가을만 되면 애틀란타에게 당했던 휴스턴이 프레디 가르시아, 카를로스 기엔, 존 할라마를 퍼주고 영입한 랜디 존슨과의 DS 1차전에서 8이닝 2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냅니다. 특히 16개의 탈삼진은 밥 깁슨의 17개에 이은 포스트 시즌 역대 2위 기록이었는데요. 이 장면을 TV로 지켜본 샌디에고 지역의 한 꼬마가 투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였습니다. 반면 휴스턴이 비싸게 모셔온 랜디 존스는 1차전 8이닝 2실점 패전에 이어 스털링 히치콕과 맞붙은 4차전에서도 6이닝 2실점 1자책 패전으로 휴스턴에게 본전을 뽑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브라운의 다음 상대는 애틀란타였는데요. 2차전에서 브라운은 팀의 1대0 승리를 이끄는 11K 완봉승을 거둠으로써 그의 20승을 거두고 사이영상까지 차지하는 톰 글래빈에게 6이닝 1실점 패전을 안깁니다. 비록 브라운은 그의 포스트 시즌 포함 125승을 올린 팀인 양키스를 상대로 월드시리즈 1차전 6과 3분의 1이닝 4실점, 4차전 8이닝 3실점 패전에 그치지만 우승 청부사로서의 모습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다저스는 랜디 존슨에게 4년 5,200만 달러를 제시했다가 존슨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 애리조나로 가자 브라운을 7년 1억 500만 달러에 영입함으로써 브라운에게 메이저리그 첫 1억 달러 계약과 최초의 1,500만 달러 연봉을 안겨주는데요. 브라운의 문제는 34세 시즌부터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1,500만 달러 연봉은 충분히 줄 수 있었지만 40세 시즌까지 보장한 7년 계약은 너무 무리였던 거죠. 브라운은 다저스 첫 두 시즌인 1999년과 2000년 승리 기여도 6.2와 7.0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랜디 존스는 9.1과 8.1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이 부상으로 시즌을 망친 2년간 존스는 10.1과 10.7을 기록하고 사이영상 4연패를 합니다. 7년 계약 기간 동안 브라운은 22.8, 존슨은 같은 기간 승리 기여도 53.9를 기록하는데요. 존슨이 다저스를 선택했다면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2003년 ALCS 7차전에서 에런 분에게 연장 끝내기 홈런을 맞고 패한 보스턴 테오 앱스타인 단장은 그해 겨울 결정적인 영입을 합니다. 애리조나에서 컷 실링을 데려온 거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양키스가 아니겠죠? 이에 대한 양키스의 대응은 2003년 다저스에서 14승 9패 2.39를 기록하고 부활에 성공한 브라운을 데려온 거였습니다. 케빈 브라운 대 랜디 존슨이 아닌 케빈 브라운 대 커트 실링의 대결이 양키스와 보스턴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2004년 ALCS에서 조토레 감독은 브라운에게 7차전 선발의 중책을 맡기는데요. 하지만 이미 3차전에서 2이닝 4실점에 그쳤던 브라운은 1과 3분의 1이닝 5실점 패전을 안음으로써 보스턴의 리버스 스윕을 완성시켜주고 이것이 본인의 마지막 이미지로 남습니다. 첫 투표를 통해 명예전당에 들어간 스몰츠의 통산 승리 기여도가 69.0인 반면 브라운은 67.8인데요. 하지만 브라운은 2011년 첫해 투표에서 2.1%를 얻어 탈락합니다. 물론 로두카의 제한이 있었다고는 하나 약물 선수가 된 건 브라운의 책임입니다. 저는 케빈 브라운의 싱커를 본 이후로는 어떤 싱커를 봐도 감흥이 잘 오지 않는데요. 만약 브라운이 다저스가 아닌 다른 팀으로 갔다면 어땠을까? 랜디 존슨이 다저스에 입단하고 브라운이 애리조나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연봉이 본인의 가치와 명성을 깎은 하지만 당대 누구보다도 공포스러웠던 투수인 케빈 브라운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넣지 못한 브라운의 피칭 분석은 보너스 클립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